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자, 일단 여기 오후장 이제 오전장부터 현재까지 시황 흐름 잠깐 얘기를 짧게 해드리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월요일인데, 일단 아침에 증시는 지금 보면, 아침부터 확인을 해보면, 점검을 해보면,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현재 0.1%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미국이 어제 분명히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도 보시면 네. 아시아 증시 현재 보면 오늘 일본은 휴장이에요. 그래서 일본 오늘 열리지가 않았고 여기 플러스로 보이긴 하지만 일본 오늘 열리진 않았습니다. 휴장이고 중국이랑 이제 홍콩, 대만 이쪽을 보시면 지금 중국이 마이너스 1.3%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홍콩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 빠지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마이너스 0.13%죠. 하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하방 경직성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건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0.1% 정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왜 빠지고 있냐면 바이오 약세죠.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하락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방송 이제 오래 들으신 분들은 바이오주를 거의 정리를 하셨거나 저희 회원분들은 바이오주가 일체 없을 정도로 바이오주를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정리를 다 했거든요. 수익 낼 것들 다 내고 정리를 했었는데 이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신라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반등은 나왔었어요. 근데 이 나왔던 반등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반등이 최근에 나왔었으니까 다시 눌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바이오주들한테 영향을 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좀 약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먼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것도 주가 반등이 있었거든요. 24만원, 25만원까지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30만원 넘게 이제 회복을 했어요. 워낙 이제 또 강하게 저점 대비 한 30% 정도, 30% 이상 이제 급등을 했죠. 그죠?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 급등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오주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강하게 누르죠. 그죠? 최근에 그만큼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마이너스 6% 이렇게 지금 급락을 하니까 다른 바이오주들이 좀 놀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주가를 잠깐 보시면 셀트리온 주가도 지금 마이너스 2.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점이 한 14만원 전후거든요. 14만원에서 지금 한 17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한 20%죠. 그죠? 20% 이상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자리죠. 바이오주들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좀 하셨고 그래서 바이오주는 오전에 시황 잡아드릴 때 말했던 것처럼 일반 종목들은 이렇게 급락했다가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바이오주들은 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증시가 좀 이제 올해 증시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게 바이오거든요. 또 포기도 잘 안 해요. 이상하게 다른 종목들은 급락을 하면 막 손절을 치시고 막 금방 포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분들은 바이오 종목들은 이상하게 포기를 안 하세요. 바이오 종목에 그렇게 물렸었던 분들도 또다시 바이오주가 또 움직이는 것 같으면 또 그거를 또 사고 싶으셔가지고요. 네, 좀 그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바이오주들은 지금 이제 여기 전고점 있죠? 여기를 제대로 지금 못 올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버벅대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낙폭과대가 8월 초에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는 메꿔놨거든요. 저점 대비 한 20% 정도는 낙폭과대가 워낙 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를 못 올리는 겁니다. 못 올리고 버벅거리고 있었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6%까지 급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셀트리온도 지금 살짝 하락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가 마이너스 2, 3% 빠지면은 뒤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영향을 더 받겠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 2위 기업이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잖아요.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최근에 약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현재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코스닥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같이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 영향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보면 바이오주들이 조금 하락을 해서 분위기를 약간 좀 상그럽게 만들어 놨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지수가 약한 게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날은 이제 이렇게 시황을 잡으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이제 시가총액 이제 우리나라 1위 기업들부터 쭉 보시는 건데 잘 보세요. 하락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네, 뭐 기아차나 오늘 현대차 이런 것들은 상승이 좀 나오겠죠. 그죠? 근데 보면은 별로 하락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게 누구냐면 바이오 요거 두 개예요.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붙어 있는데 요게 원래는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이 7위, 8위인데 원래는 3, 4위였거든요. 몇 단계 떨어졌죠. 그죠? 아무튼 여기 코스피 쪽에서는 뭐 어제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혀 안 빠져요. 그전에는 미국이 조금 하락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대번 급락했거든요. 근데 코스피 쪽을 보시면 얼마나 지금 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딱 붙잡고 있다 보니까 안 빠지죠. 그죠? 근데 유독 바이오만 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닥이 아직까지 바이오들이 영향을 좀 많이 끼치긴 해요.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많이는 아닌데 마이너스 2, 3% 하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때요?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오늘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다운이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코스피 쪽은 굉장히 지금 강한 겁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중국이 빠지는데 전혀 안 빠지고 있어요. 네, 코스피 지수를 약간 끌어내린 원인도 바이오 때문인 거죠. 바이오의 일시적인 하락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주 요번에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바이오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릴 텐데 나중에 저녁 방송할 때 뭐 수요일 이후 이제 공개 방송 오늘하고 내일까지 할 거니까 그 이후에 저녁 방송을 진행을 또 할 거거든요. 저녁 방송에서 이제 나중에 요거 한번 더 이제 흐름을 얘기해 드릴게요. 바이오주들이 이제 관심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큰 흐름을 잡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녁 방송도 이제 많이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 바이오주들은 뭐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면 그냥 글쎄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뭐 이것도 추가 급락 나오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옛날처럼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에도 바이오주들이 조금 이제 급반등 나오기도 하고 또 누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네,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폭락도 많이 했고, 그래서 시가총액도 많이 줄어들었고, 개인들의 그 피로도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옛날처럼 그렇게 뭐 크게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그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이오주가 안 가면 코스닥은 못 간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안 그래요. 코스닥이 이렇게 좀 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가끔 또 나와서 이제 좀 시끄럽게도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닥 쪽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을 이제 연구를 하시면 이쪽에서도 좋은 수익들이 많이 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도 차차 또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오늘 시황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스피는 굉장히 강하다. 코스닥은 바이오 때문에 약간 증시가 흔들린다.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전에 이제 했던 얘기가 오랜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됐다. 그죠?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상세하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오후에는 그러면 이 오랜 조정 뒤에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데 그 급반등이 나올 때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세력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종목들을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지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앞으로 드릴 얘기는 어느 종목을 매수해라, 어떤 테마를 지금 빨리 들어가라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큰 틀을 먼저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러이런 테마를 아니면 이러이런 업종을 한번 보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오전부터 강조를 하고 있었죠. 큰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지금 이제 시장 상태가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수를 다시 한번 보죠. 네. 아까 오전에 이제 코스피 지수 위주로 봤는데 이렇게 그죠? 오후에는 코스닥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인데 똑같죠, 그죠? 코스닥 지수가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제 올해 작년 초에죠. 작년 초에 900포인트도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40까지 왔다가 지금 640포인트 때까지 바닥 대비 이제 한 대략 20% 정도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바로 올려주면 좋을 텐데 바로 올리지 않고 약간 버벅버벅 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코스닥 지수가 처음에는 이제 8월 초에 저점 찍고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올라오다가 왜 버벅거리냐면 순간 9월달 딱 들어서면서 환율이 안정을 찾았죠. 그죠? 환율이 안정을 찾고 미국의 부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이제 오전에 다 얘기를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신흥국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뭘 샀냐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부터 먼저 샀어요. 수급이 대형주 쪽에 일시로 쏠렸던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대형주가 꽤 올라갔거든요. 대형주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쭉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이제 50주 신고가를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낙폭과대 대형주들은 굉장히 이제 세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쉴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전고점이 여기고요. 여기에서 맨날 맞고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뚫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은 차트가 여기에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살짝 눌렀다 가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낙폭과대 대형주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말 그대로 푹 파놨겠죠. 그죠? 푹 팠다가 여기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니까 대번 이런 식으로 팍 올려버린 거예요. 네, 올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구덩이를 이렇게 메꿨죠. 여기서 종목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예요. 바로 가든가 아니면 살짝 눌렀다 가든가 둘 중 하나예요. 주식 투자가 이렇게 쉬워요. 네. 바로 가느냐 눌렀다 가느냐 이건데 개인들이 이 누르는 거를 이거를 겁을 내 가지고요 다 털려버려요.
주식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얘기 아마 격하게 공감 가실 겁니다. 네. 가요. 어떻게 가요? 바로 가든지 눌렀다 가든지. 누를 때 세게 누를지 약하게 누를지 그 차이지. 좋은 종목, 그러니까 실적 저평가되어 있거나 재료가 강한 종목들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방법을 만들어내서 올려버린다고요. 이거를 이제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상한 이제 선택을 하시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 투자하셨던 거, 평생을 모았던 돈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전략만 똑바로 세우시고 시장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 어느 때보다 돈 벌기가 쉬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오늘 하루 만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거예요. 네. 자, 일단 여기 이제 아무튼 좀 살짝 눌렀다 가느냐 바로 가느냐인데,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주들이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바로 가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누르는 것들이 꽤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형주가 누르면 지수도 당연히 살짝 눌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력들이 대형주가 눌리고 지수가 눌리니까 우리도 좀 한 3개월 쉬었다가 다시 우리도 세력 짓을 다시 해볼까? 이럴까요? 안 그래요. 주식시장은 계속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대형주가 이미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 쉬어야죠. 쉬면은 주식시장 끝나냐고요? 안 끝나요. 뭐가 가겠어요? 중소형주로 이동을 한다고요, 돈이. 밑에서 중소형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중소형주가 올라오는데 지수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막 속이 터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소형주가 올라오는데 그냥 오히려 더 손을 놓으세요. 나중에 사야지. 이러신다니까요. 더 재밌는 건 중소형주가 실제로 급등을 합니다. 근데 초반에 눈치를 못 채요. 왜 눈치를 못 채느냐? 중소형주는 아무리 상한가가 10개, 100개가 나와도요, 코스피 지수를 거의 못 올려요. 특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소형주들 있죠? 개별주들. 상한가 3개, 4개, 5개, 뭐 아무리 올라와도요, 코스피 지수 0.1%도 못 올려요. 잘 못 올라온다고요. 삼성전자가 2% 올라가는 거 훨씬 낫지. 네. 거의 이제 지수를 못 올려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막 테마주들이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에 뒤에 후발주자들 막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조금만 단기건, 수익이건, 중기건, 뭘로 해도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데,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왜요? 지수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눌리네. 나중에 봐야지. 이러면서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예요? 세력들은 신났죠. 왜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세력이 얼마나 신났냐면, 개인들이 주식을 안 사니까 물량 확보도 쉬워요. 그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방해를 안 하니까. 개인들이 팔질 않으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에 거래 빵 터트리면서 그때서야 개인들이 저거 뭐지? 그러면 우르르 들어온다고요. 그때 다 물량 넘기고 이 사람들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나요? 세력들은 절대 집에 가지 않아요. 세력들이 돈 벌었다고 그 돈 뭐 빼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뭐 채권에 투자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 하는 그 세력들이 이런 데로 가요? 우체국 예금으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력들의 생각이라고요. 종목에서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만 계속 이제 추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먼저 들어가 계시든지. 세력이 분명히 이쪽으로 지나갈 거야. 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선침해예요. 네. 재밌죠, 그죠? 그런 게 선침해인데, 그런 거에 이제 관심들이 이제 별로 없으시고, 관심 종목이요? 좀 기다려보세요. 네. 오늘 공개방송 오랜만에 또 하는 거고, 첫날이기 때문에 설명을 지금 충분히 드린다니까요. 제 성격이 그래요. 리딩할 때, 뭐, 유료원들은 이제 아침에 문자 먼저 쏴놓고, 그죠? 종목 추천해놓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무방에서는 종목부터 먼저 안 드립니다. 왜요?
종목부터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리딩이 안 돼요. 진짜 여기 사이트마다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잘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종목 추천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추천했는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종목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종목을 골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한다고요. 목표가하고 손절가만 딱 추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10% 날 거 100%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3% 먹고 끝낼 거 30%짜리 50%짜리 한번 내보셔야죠.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세요. 왜 그러겠어요? 잘 모르고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냥 좋다더라 하면 무조건 들어가서 고생만 하다가 나오시잖아요. 자, 아무튼 이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갈게요. 여기 보면 이거예요. 개인들은 보통 이제 본인들 종목만 생각하시는데 세력들은 전체를 본다고요. 네. 세력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개인들이 안 따라 들어오니까 지금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항도 별로 없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지도 않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작은 거래량 가지고도 주가를 이제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아침에 뭐 서정기전이나 뭐 써이전자나 그런 것 몇 개 보여드렸죠. 잠깐 보죠. 네. 요 뒤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거 말고 이제 맨 바닥에 있는 게 서정기전이죠. 차트가 이게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근데 보면 주가가 올라올 때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없죠. 왜 그러겠어요? 이거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세력들이 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공략을 하면 별 힘도 안 들이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지금 세력들이 하기에는. 그리고 전세계 시황도 나쁘지가 않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거기까지 얘기했었죠. 이제 대형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눌릴 가능성도 있다고요. 눌리면 끝나느냐? 중소형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들을 지금 마구마구 매집할 수 있는 저로 얘기하죠. 맞죠? 이거예요. 이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했죠. 지금 뭐 돼지열병 관련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 막 급등하고 막 그러죠. 오늘 좀 쉬는 것 같은데 뭐 아까 얘기했던 대북주, 대선주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막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들도 똑같아요. 대장주가 있죠. 대장. 대형주는 아니고 테마주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장주, 그 다음에 후발주자, 그 뒤에 뭐 주변주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뭐 주변주 아니면 이제 뭐 잡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렇게 구분하는 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초반에 상한가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상한가가 보통 이제 한 개, 두 개, 많이 나오면 세 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급등하다가 너무 단기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세력들이 더 이상 못 올리죠. 그죠? 여기서 딱 눌러버려요. 그럼 뒤에 후발주자들이 뒤에서 갑자기 든다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후발주자들이 움직입니다. 맨 마지막에 후발주자들이 가다가 더 이상 갈 게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200원, 300원, 아니면 500원 이런 이제 잡주들이 움직여요. 여기서 또 상한가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막 무리하게 욕심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안 좋게 끝나는 거죠. 그분들은. 네. 지금 이제 그 대형주들은 약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테마주 얘기를 넘어가면 테마주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안 보이세요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화요일날 아침에 돼지열병이 터지니까 대형 저기 뭐예요? 그날 지난주 화요일날 딱 일주일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총 12개가 상한가가 나옵니다. 12개.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 또 나오긴 했는데 12개에서 한 3개인가로 줄어듭니다. 수요일날은. 그 다음날은요.
줄었죠 이제. 뭐예요? 하루 이틀 급등해놓고 못 가죠?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후발주자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딱 터지는 날, 화요일 날이었는데, 그럼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얘기해드리고, 저녁 방송 열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대장주, 이미 급등한 대장주 잡지 말고, 후발주자 잡아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 물리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다. 후발주자를 사라. 그랬어요. 종목이 수십 개도 넘는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물론 종목 추천은 안 해드렸어요. 왜요? 왜 안 해드렸겠어요? 대장주가 되게 많았는데 그 뒤에 후발주자를 사야 되는데 후발주자를 무료 추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거래가 별로 없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은 이 대장주, 거래 빵빵하게 터진 대장주만 쳐다보는데 이제 뭐예요? 후발주자를 추천할 때는 이거는 무료 추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좀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왜냐면 추천해도 잘 안 삽니다. 개인들은. 그 정도로 거래가 이제 많지가 않아요. 대장주에 비해서. 개인들이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인데 관심들을 별로 안 가지세요. 희한하게 그래요. 네. 종목을 알려달라고요? 종목을 알려드려도 잘 안 사신다니까요. 그게 개인들이 수익이 잘 안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진짜 신경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삽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서정유전 이런 것처럼 이런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종목, 이런 종목 한번 이제 되게 사보고 싶으시죠? 근데 막상 추천하면 잘 안 사요. 우리 회원들은, 우리 이제 유료회원들은 다 사시죠. 네, 설명을 다 드리고 저를 믿어주시니까. 근데 무방에서 얘기하면은 안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10년 전부터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부흥 떠있는 종목들은 항상 무료회원들이 물어보십니다. 이거 더 갈 수 있냐고. 또 갈까요? 더 갈까요? 계속 물어봐요. 대답을 안 하면 방송 끝날 때까지 물어봐요. 그 종목은 반드시 폭락 나와요. 99% 거의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은 얘기도 안 사시죠? 대번 급등 나와요. 안 살수록 급등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의 심리가 대부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네. 남들이 가는 큰 길로 가면 재미없어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하죠. 유명한 주식격언 있지 않습니까?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식을 여기서 사느냐, 대량거래 빵 터졌을 때 있죠? 여기서 사느냐, 아니면 오랜만에 거래가 딱 나오고 매수 맥점에서 사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거라고요. 이렇게 차트를 크게 놓고 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아무튼 많이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스윙도 좋고,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 뭐 단기 좋아하시는 분,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 대형주,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다 지금 돈 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현금이 없어서 다 물려 있어서 그게 힘들다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은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저력이 아닌가요? 종목 교체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차트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자, 코스닥 지수를 보세요. 코스닥 지수건 코스피 지수건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저도 전문가라고 있지만 항상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리딩을 해요. 전문가니까 무슨 옛날에 부채도사처럼 뭐 이렇게 한 번에 딱딱딱 맞춰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한 회원들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리딩을 하는 게 그게 전문가예요. 매일매일 이제 수익도 내드려야 되지만, 그죠? 뭐예요? 손실 안 나게끔 방어해가면서 수익을 내드리는 사람이 전문가거든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둔다고요. 저는 뭐 점쟁이처럼 방송 안 해요.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올라가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거나 옆으로 횡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대책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재료, 그거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한다고요. 오늘 저희 이제 회원들 아까 공개방 시작하기 전에 종목 추천 하나 이제 종목 추천을 이제 한 종목 이제 해놓고 왔는데, 지수가 옆으로 눌러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놓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누르든지 미리 대비를 해놓는다고요. 물론 이제 지수가 올라와도 그 종목은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죠? 근데 지수가 약간 누르면 이제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바이오만 종목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위로 가든 뭐 옆으로 돌리면서 가든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리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뭘 생각하냐면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까지 여기를 못 올라오네 그래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7월 달에 처음에 일본 수출 규제 나왔을 때 있죠. 거기 잠깐 저점이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폭락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쌍바닥 찍었죠, 그죠? 이렇게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덩이를 메꿨어요. 구덩이를 메꾸면 지수가 하락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하락하는 게 정상이에요. 즉 지수가 여기서 떨어져도 뭐 상관없어요. 그게 정상이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최근에 지수 8월 초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하시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냐면 고민이라기보다 이제 답답함을 토로하시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요. 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아마 지금 이거 들으신 분들 내 얘기 안에 막 이제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지수는 올라오는데 내 종목 안 간다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실력이 없으셔서요? 그거보다는 둘 중 하나인데 정말 안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는, 정말 안 되는 종목을 갖고 계셔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종목 교체하셔야 돼요. 왜요? 지수가 좋아져도 그건 절대 돌아오질 않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올라올 건데 순서가 조금 뒤로 밀린 거예요. 그죠?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밀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형주부터 땡기고 중소형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대형주 땡기다가 지금 중소형주 사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세력들은 뭐 하고 있냐면 테마주에서 대장주 먼저 땡겼다가 나중에 뒤에 후발주자 지금 모으고 있어요. 올리면서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빨리 눈치를 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혀 눈치를 못 채시니까 지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안 좋은 종목 갖고 있는 건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되고 뒤에 분이 뭐예요? 예를 들어 테마주예요. 테마주인데 후발주자가 낮아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상한가 하나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상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오면 40% 50%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곧 급등이 임박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후발주자인지 잡주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후발주자는 인터넷에 검색 아무리 해보세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구글 할아버지가 오셔도 검색이 안 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회원들이 잘하십니다. 이거 무슨 테마주입니다. 추천하면 처음엔 이게요? 그래요. 근데 좀 지나보면 막 급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쪽에서 세력들이 후발주를 작업을 해서 올린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방해를 안 받으니까요. 세력들도 돈이 지금 잘 벌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세력들도 돈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매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세력들이 지금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그쪽에 기울이시라고요. 이미 막 거래량 1000만 주, 막 500만 주, 2000만 주씩 터진 그런 종목들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그죠? 평생 일해서 모으신 돈 갖고 왜 거기 가서 이렇게 하세요? 위험하게. 특히 빚내서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도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좀 편안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 거기 들어가서 하시면 굉장히 매매가 힘들어져요. 바닥에 종목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바닥에 널려 있는데 이제 떠 있는 거를 가서 하신다고. 왜요?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공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후발주자가 세력이 매집을 안 하거나 안 움직이거나 없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왜 계속 이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진짜. 종목 갖다 막 뿌려버리고 싶어요, 진짜.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막 뿌려버리고 싶다니까요. 근데 못 뿌려요. 왜요?
안 사요. 무료회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사요. 거래가 본인들이 보시기에 본인 기준에 눈높이 안 맞거든요. 네. 막 급등해 있는 종목들 막 하루에 막 10% 20%막 당장 막 급등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정말 프로가 아닌 이상 개인들은 거기에서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수로 끝나요. 실수가 이어지면 이제 실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강조드리지만 바닥에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이만큼 메꿨단 말이에요. 그죠? 부동을 메꿨죠? 그럼 약간 누를 수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고 바로 가면 걱정 없죠. 그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이 가는 거예요. 대형주가 누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가죠. 테마주에서 대장주들이 이제 급등했다가 누르니까 뒤에 후발주자들이 가죠. 이런 식의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막 터졌어요. 근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 2주일 동안 추가 발생 안 되고 소강 상태를 벌인다. 소강 상태로 이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열병이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테마주들이. 그죠? 그러면 거기 있는 세력들이 그냥 우리 팔짱가 보다 물렸네. 그냥 그러고 있을까요? 언젠가 돼지열병이 터지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래요. 어디로 가겠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많다고요. 지금은 이슈하고 재료가 되게 많아요. 대선주. 지금 아까 오전 방송 끝나고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조국 장관 그 자택도 지금 이제 뭐 압수수색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대선주가 안 움직이겠어요? 오늘 황교안 씨 관련주 막 움직이고 난리 났었어요, 아까. 그게 지금 본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선주가 수백 개 됩니다. 이따 종목도 쭉 얘기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공략했던 것들, 저희 방에서. 되게 많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움직이고 있었고, 오늘도 움직이고 있고, 내일 모레, 최소한 내년 4월달까지 계속해서 움직일 거. 그게 대선주예요. 종목이 수백 개죠. 대북주. 계속해서 지금 북한 쪽에서도 그 좋은 얘기 나오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존 볼턴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요번에 경질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막 쌍수를 들고 막 환영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지 북한 쪽이 좋게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하죠. 그죠? 물론 중간에 이제 뭐 협상이니까 좀 티격태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선을 위해서는 그죠? 좋은 쪽으로 아마 갈 거라고요. 대화 회담을 하네 마네 회담을 하면 이거를 뭐를 풀어주네 마네 그러면서 얘기가 이렇게 오가겠죠. 그죠? 세력들은 그걸 잘 예쁘게 포장을 해서 테마주를 만들어서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대북주만 해도 수백 개입니다. 철도하고 가스관 테마주만 2개만 묶어도 150개 넘을걸요? 거기다 남북 경협주, 농업 비료, 뭐 자원개발, 그죠? 금강산, 송전, 뭐 원자력 핵폐기, 뭐 조림, 뭐 되게 많습니다. 종류도. 그거 다 합해서 또 올라가면 한 최소한 200개 선 움직입니다. 재료가 엄청나게 많죠? 네. 그것도 뭐 있어요? 국제유가 급등하니까 유가 급등 수혜주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미세먼지 오죠? 미세먼지 관련주도 한 30개, 50개 넘을걸요? 네. 돼지열병 이렇게 안 끝날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워지니까 뭐 조류독감 또 올 수도 있고 돼지열병 갖고 신경 쓰다가 돼지콜레라 이런 것도 같이 오게 되면 더 난리 나겠죠? 이것도 있고 그죠? 앞으로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핵폐기 뭐 관련 그런 것들 또 얘기 계속 나올 거니까 그거 관련된 또 테마주들 형성될 수 있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싸우겠죠? 정책들을 내줘야 되니까 그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경제 살린다고 엄청나게 이제 정책들을 쏟아내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국회에서 예산심이 들어가거든요. 예산. 돈 얘기가 나오면 테마주들이 움직여요. 돈 얘기가 나오면 예산이 섰네 안 섰네 그러면서 세력들이 올린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이제 신났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세력처럼 빨리 어디 가서 돈이라도 빨리 구해오셔야 돼요. 응? 그러고 있다고요. 수많은 이슈와 재료들이 현재도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좋긴 좋은 거예요. 개인들이 관심이 없어야 주식시장이 많이 가고 바닥을 빨리 찍고 최대한 빨리 올라가거든요. 개인들이 바닥이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수백만 명 이상이 주식하신 분들 우리나라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수백만 명 이상이 지금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은행 예금 적금 들어봤자 이자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대잖아요. 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금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가 있어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지금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용기를 내실 때가 지금이에요. 딴 거 없어요. 바닥에 조용히 이제 이렇게 숨어있는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매수해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단기 좋아하시면 하루 이틀, 그죠? 뭐 나는 이제 스윙 좋아한다.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종목이 또 마음에 들면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중기 좋아하신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수익 50% 100% 한번 내보겠다 하면 가져가 보세요. 수익이 안 날까요? 엄청나게 많이 날 겁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용기를 내신 거에 대한 그 보상이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심리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리,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 공포 심리를 이기고 용기를 내는 것, 그 작은 용기가 나중에 수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지금 노리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세 연속성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요. 시세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주식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수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요. 대형주에서 중형주,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가거든요. 테마주들도 선발주자 뒤에 대장주, 그러니까 대장주 뒤에 후발주자, 잡주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요. 대주열병 테마주가 막 급등하다가 더 이상 못 가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단기 급등하면, 그죠? 그러면 바로 대선주가 바로 받아서 올려요. 이런 식이에요. 뭐 대북주가 받아서 올리다가 또 버벅거리면 뭐 5G 이런 게 잠깐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막 바톤 터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여전히 지수만 쳐다보면서 아이 되겠어. 이거 꺾이겠네. 꺾이면 쉬어야지. 현금 들고 있다가 내려오면 사야지. 다 이러신다고요. 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 큰 돈 버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한번 본인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큰 돈 버는 사람은 못 봤어요. 왜요? 어떻게 인간이 이걸 매번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응?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그렇게 바닥을 잘 잡는 분이 왜 그렇게 단타만 치시겠어요? 네? 이거는 개인이 한두 번 그렇게 연속적으로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100번, 200번, 300번 그렇게 평생 가면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전문가들도 이거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여기 딱 보시면서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현금화했다가. 수익을 보고 있건 아니면 손실을 보고 있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게 뭐 성격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 거긴 한데 저는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큰 돈 버신 분 못 봤어요. 네. 오히려 무던하게 흔들든지 말든지 난 이거 이 종목 투자해서 간다. 단타를 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흔들든 말든 난 가져갈 거야. 내가 원하는 수익 날 때까지. 단기건 수익이건 중기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세요. 네. 단타도 3% 수익 날 거 한 30% 수익 내시고요. 네,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회원들 기존 회원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실제로 증시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 저 주식하는 사람들 다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방 특징이 뭐냐면 우리 회원들 지금도 돌아 계시지만 방송창에서 우리 유료 회원들이요, 네, 정회원들 불만불평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진짜로 한 분도 없었어요. 사람인데 왜 안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힘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싫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세요. 뭐 앞에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왜 그러시겠어요? 이분들은 일희일비를 안 하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대로 가져와서 수익 내고 다 팝니다. 네.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죠. 네.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팔았다 다시 사야지 이런 분들이고, 네.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회원 같은 스타일이에요. 안 봐요. 네. 하다가 이제
좀 세게 떨어진다 그러면 아예 안 봐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는 거예요. 세력들은 자꾸 힘들게 하죠, 그죠?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주가 폭락을 시켜서 개인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놔요. 자꾸 보라고 그래요. 힘들지? 빨리 팔어. 근데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덮어버려요. 실제로 우리 회원분들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 지수가 이 정도로 급락하면 단기 종목이건 수익이건 중기건 약간 계좌에 데미지를 입죠. 피해를 입어요. 순간적으로 손실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방은 이제 거의 손절이 없습니다. 종목도 싸게 사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같은 거 다 이제 분석하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방은 실제로 올해 상장 폐지되거나 뭐 그 흔한 뭐 상장 폐지 같은 거 된 적이 없어요. 걸린 게 없다고요. 실제로 저희 회원 중에 대학교 회계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저희 회원분 중에 네. 정말 그쪽에서 권위자세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종목이 이상하게 나가겠습니까? 네. 대학에서 실제로 그 회계학 그쪽에서 진짜 권위자세요. 네. 아무튼 이제 우리 회원들이 잘 이겨내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딱 한 달이었거든요. 바닥 찍고 이제 한 달 지났죠. 회원들한테 연락이 와요. 이 당시에는 계좌 손실이 좀 났었는데 지금 거의 다 회복됐다. 네. 고맙다. 고생하셨다. 이런 이제 전화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전문가라고 매일같이 매일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죠? 특히 증시가 이렇게 폭락했을 때 그렇다고요. 네, 회원분들이 잘 이겨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한 번씩 이제 겪잖아요. 힘들었지만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 나오면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은행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은행으로. 왜요? 돈 찾으러, 돈 빌리러, 대출 받으러 은행 가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사더라고요, 회원들이. 옛날에는 이제 이런 데 있죠. 뭐 사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이제 회원가입 이제 하신 지 6개월, 1년 지나면 이제 전화도 안 와요. 알아서 알아서 골고루 사시더라고요. 네. 안 사셔도 되는데 막 사세요. 아무튼 안 사셔도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급반응이 바로 나오거든요. 회원들이 알아서 사세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뛰어간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마인드를 지금 빨리 새롭게 변화시키셔야 돼요. 조정은 끝났어요. 조정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침에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수가 아무튼 이제 이만큼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올라왔어요. 아까 제가 단서를 먼저 달죠.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주가가 싸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좋은 종목에 다시 눌릴 수 있거든요. 사셔야죠. 내가 무엇을 원하든 내가 단기건 수익이건 중기건 대형주건 개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건 사셔야죠. 그리고 잘 보세요. 종목 교체를 지금 왜 하기 좋냐면 안 되는 종목들도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좋은 종목들 있죠? 그 종목도 더 많이 올라갔겠죠? 이 종목들도 누른다고요. 그러면 누를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교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수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됐을 때 누가 빨리 올라오겠어요? 당연히 이거 아닌가요? 교체하세요. 아무리 봐도 이건 답이 안 나온다. 교체하시라고요. 나중에 또 지수가 올라가고 뭐 코스피 지수 2200, 2300, 2400, 2500 갔는데 그때 가서 또 지수는 가는데 내 종목만 안 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갈아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개인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 어떻게 갈아타시냐면 이렇게 또 급등해 있는 거 있죠. 네. 급등해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 있죠. 요런 데 가서 또 갈아타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또 조정을 겪으세요.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초에 바이오주 사셔가지고 왜 고생들 하셨는지 아세요? 바이오주들이 눌렀다가 잠깐 들을 때 있죠. 요럴 때 샀다가 개인들이 바이오주에서 다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시세는 여러분들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낡은 시세.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낡은 시세는 다 버리시고 새로운 시세 그쪽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바이오주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회원들한테. 작년부터 그랬어요. 바이오주를 하지 마셔라. 바이오주가 옛날처럼은 안 될 것 같다. 있는 거 다 팔고 우리 다른 쪽으로 갑시다. 작년 초부터 그랬어요. 작년부터 올해도 그랬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 바이오주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신규원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바이오주 갖고 계시면 다 팔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종목을 교체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낡은 시세는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세로 가셔야 돼요. 그게 주도주거든요. 네, 보세요. 우리나라 지수는 원래 이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많이 따라가죠, 그죠? 근데 미국에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나스닥을 대표하는 바이오 지수겠죠, 그죠?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인데 잘 보세요. 이게 고점이 어디예요? 2018년 초였어요. 셀트리온 고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2018년 초 여기에요. 그러다가 미국이 이게 미국이죠. 작년 이제 9월달, 10월달에 여기서 쌍봉을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폭락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못 가요. 지금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뭐 다우지수도 그렇고 신고가 또 내려고 하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라니까요. 바이오주가 이미 작년에 고점을 찍었고 미국 바이오예요. 고점을 찍고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거라면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신고가 낼 때 특히 나스닥이겠죠. 이게 이만큼 올라왔어야죠. 이게 주도주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밑에 완전히 이때 이후로 완전히 그냥 처져 있다고. 이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전저점을 깨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낮긴 한데 굉장히 안 좋은 자리라고요. 나스닥이 신고가를 지금 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와 있어야죠. 이게 주도주라면. 이건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주도주. 주변주예요. 주도주가 아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낡은 시세죠. 네. 작년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거 보시고 바이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방에서 많이 정리하셨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바이오 폭락할 때 저희는 피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 실제 무료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근데 이제 무료방송에서는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이오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너무 좋아하는 거 가서 욕하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아버지하고 자기가 사이는 안 좋은데 남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욕하면 막 굉장히 막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네. 바이오주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바이오주 조금 안 좋은 얘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무료방송에서. 그래서 많이는 못했는데 중요할 때마다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네. 아무튼 이제 낡은 시세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세로 가셔야 되는데 아까 쭉 얘기를 쭉 해드렸죠. 대북주, 대선주, 그죠? 지금 좀 올랐어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뭐예요? 그 써니전자 같은 거 보시겠어요? 어느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올랐는데 서정유전도 어느 정도 올랐죠, 그죠? 네. 여기에서 바로 못 가면 꺾을 수 있어요.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못 가면 원래대로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런 거 요건 이제 바닥인데 써니전자 이런 거 보세요. 네, 이제부터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시세 영속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후발주자들이 계속 릴레이를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열병이라고 가정을 하면 돼지열병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와요. 순환매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우시겠다, 그죠?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테마주는요. 아까 뭐 대선주, 대북주 세 가지 갈 때 얘기해 볼게요. 순환매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대장주, 후발주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제2, 제3의 후발주가 막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테마 내에서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돼지열병 가다가 대선주 가다가 대북주 가다가 대선주 가다가 대북주 가다가 대선주 가다가 이런 식으로 또 순환매가 나오겠죠. 이러다가 이제 바깥에 또 뭐가 있어요? 대용주가 있죠. 네. 그 대용주 가다가 대용주 안 가면 개별주 가고 지수 폭락하면 이 중에서 대선주가 잘 가거든요. 저번에 지수가 급락하는데 대북주가 급등하대요. 네. 지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돈다고요. 계속해서 돌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마음대로 고르시면 돼요. 그렇게 돈 벌기 쉬운 장인데 그걸 개인이 눈치 못 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써니전자가 여기가 이제 2,800원이고 2,700원, 800원인데 여기 대비 지금 얼마 올라왔어요?
40% 이상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잠깐 멈칫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차트가 아까 서정기전이랑 다르다 그랬는데 왜 다르냐면 세력들이 꾸준하게 관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수렴형이잖아요.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어요. 세력들이 모아서 뭐 하려고요? 거래 이제 실을 말리면서 급등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순간 7월 말 8월 초에 투매 나오니까 잠깐 밑으로 이탈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52주 신고가거든요. 급등시켜놓고 저기 한 2년 전, 작년이구나. 작년 초에 매물대가 하나 있으니까 그 밑에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보다 여기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 얘기했다고 마음대로 사지 마세요. 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시켜드리려고 큰 흐름 잡아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훨씬 많죠, 그죠? 네, 뭔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세력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급등했어요? 대선주예요. 대선주 중에서 안철수 씨죠. 보수 중도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안철수 씨의 요즘 몸값이 이제 금값이에요. 외국 나가셨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이분 귀국만 하면 막 급등할 것 같은데 그죠? 초각도 나올 텐데 몸값을 계속 올리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무튼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아무튼 근데 몸값이 금값입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값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주 중에 지금 이런 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어요? 잠시만요. 또 뭐가 있겠어요? 이 종목 말고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종목 얘기 넘어가 볼게요. 아까 종목 얘기를 궁금해 하시는데 좀 얘기해보죠. 대선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선주부터 해볼게요. 서해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공략을 이런 자리 3,000원 정도에서 매수해서 지금 30-40% 수익을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안넷 이것도 같은 적인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죠? 네,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공략했던 게 뭐가 있냐면 대선주 중에 요즘에 조국 장관 시끄럽죠, 그죠? 시끄러운데 시끄러워지기 전에 삼보산업을 사놨어요. 이게 조국 장관 수혜주거든요. 여기에서 급등 나올 때 회원들이 잘 파셨고, 신성홀딩스 이게 이제 후발주자들이에요. 후발주자들인데 이건 앞에서 했죠. 이런 자리 하루에 10%씩 급등이 4일 연속으로 나왔어요. 후발주자 이런 데서 요건 이제 단타 치라고, 단타 한번 쳐보시라고 회원들한테 드렸던 거고, 스윙 중기 위주로 가는 방인데 단기 매매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제학품이죠. 요거는 이제 홍정욱 씨 관련주예요. 지난주 월요일날 추천 나갔다가 화요일날 22% 급등했고 그 뒤에 추가 상승이 나왔죠. 네. 단기로 드렸어요. 단기 매매 하시라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홍정욱 관련주 중에 크게 급등한 게 누구냐, KNN이거든요. 옛날에 이 경남방송인가 부산방송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수익 보고 다 팔았었어요. 앞에서 대장주였거든요. KNN 홍정욱 관련인데 지금도 괜찮죠. 지금은 이제 후발주자를 이제 많이 사들이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조선 이런 데서 앞에서 이런 자리에서 팔았어요. 홍정욱 관련주 지금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앞에서 수익을 내고 잘 팔았다고요. 지금 홍정욱 씨 관련주가 이거 말고 뒤에 이거 앞에 대장주들이거든요. 근데 뒤에 후발주자들이 지금 무지하게 세력들이 매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얼굴이 잘생기셔서 이제 그런 거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조국 관련 조국 장관 이 사람이 이제 수혜주로 조국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이 수혜주로 지금 이제 부각받고 있는 게 홍정욱 관련주입니다. 물론 다른 대선 후보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과도 막 움직여요.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안철수 씨 관련주인데 그거보다 홍정욱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위기가 어떠냐면 옛날에 2013년도, 2014년, 2014년, 2015년도에 2014, 15, 16, 요 3년 동안 반기문 씨 테마주가 그렇게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 정도가, 지금 이제 그 초반 분위기랑 비슷해요. 네, 물론 이제 반기문 씨만큼은 뭐 오랫동안 갈 거지는 않은데 초반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그때는 비슷합니다. 네, 이재명 씨 관련주 옛날에 급등할 때 초반 분위기하고 좀 비슷해요. 누가요? 대선주도 분위기가 그때랑 비슷한데 특히 홍종욱 관련주 이쪽이 굉장히 좀 보기 좋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방에서 공략을 다 해고 수익을 내고 나온 것들이에요.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략을 하고 있죠, 그죠? 지난주에도 추천했고 계속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앞에서 수익을 냈는데 그가 팔고 또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다른 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실제로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듣고 계시지만 앞에서 팔고 앞에서 홍종욱 관련주 팔고 다른 거 또 사는 거예요. 대북주 앞에서 수익 내고 뒤에서 대북주 또 사요. 왜요? 끝난 테마가 아닌데 적당히 올라왔을 때 끊어드리는 거예요. 팔아드리고 다른 종목을 계속해서 사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할 건데 왜 지금 그렇게 하느냐. 지금 지수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낙폭과대가 심했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눌렀다 갈 수도 있거든요. 살짝 눌렀다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회원들 수익 챙겨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지수가 눌리면 수익 났던 게 약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약간 돌리거나 눌릴 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리딩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리딩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겠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방으로 들어오세요. 회비가 비쌀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회비 비싸죠? 그죠? 회비가 딱 보시면 되게 비싸네? 이러실 거예요. 회비가 비쌀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수가 바로 올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관이 없겠죠? 그죠? 상관이 없을 텐데 여기에서 지금 살짝 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수가 눌릴 때, 횡보할 때 급등하는 테마주가 대표적인 게 대선주예요. 그 대북주도 이번에는 급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북한과의 그 문제가 아니라 북한하고 어디에요? 이 할루님, 네, 감사합니다. 북한하고 미국과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상관이 없다고요. 미국하고 서로 친서 보내고 하하하 그러면 대북주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밀리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죠? 100%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처럼 옛날 뭐 코스닥 지수 급락하면 대북주 급락하고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실제로 지난주에 보면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데 대북주가 올라갔어요. 내가 보면서 요거 봐라. 좋다. 막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료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재료들이 살아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분들이 지금 너무 지금 그 침체되어 있으세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냥 종목만 하나 달래요. 종목을 들이면 뭐합니까? 50%짜리 수익 낼 거 5%만 수익 나도 다 팔아버리는데 들고 있지를 못하는데 오래 들고 있으라는 소리도 안 해요. 잠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방에서 아까 대북주 얘기 많이 드렸죠. 대북주가 아까 얘기할 때 서정기전 하나만 얘기했었죠. 보세요.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서정기전, 예, 여기서 아까 사가지고 뭐 20% 정도 수익을 금방 냈다 말씀드렸죠. 스윙 그거였는데 일신석재 이런 거 단톡방에서 나온 종목인데 이런 거 언제 나갔냐면 8월 말에 나갔습니다. 8월 말일쯤에 추석 앞두고 보통 개인들 주식 안 사죠. 저희는 샀어요. 추석이고 뭐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보통 추석 전에 되면은 뭐 증시 폭락을 대비해서 막 현금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린 역이용하죠. 이 당시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었어요. 8월 말에 당연히 2,800원대인가 거기 샀겠죠.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4,000원까지 급등했잖아요.
단순히 계산해도 지금 40%까지 수익 나신 회원들이 있겠죠. 네. 단기인데 단기 스윙을 해도 저희는 좀 굵직하게 합니다. 굵직하게. 손절도 별로 없고 손절 안 하게끔 해드리려고 시장이 이렇게 뭐 유동을 칠 때도 있거든요. 단기 등락에 연연하지 않게끔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차트 설명 안 하는 것 같아요. 차트 설명 무지하게 많이 해드려요. 근데 차트 설명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는 상황부터 얘기를 해드려요. 매수 추천 이유,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이런 생각, 왜 이걸 추천했는지,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제 생각, 추천한 이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상 시나리오 쭉 얘기해드리고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집은 이렇게 올라갈 땐 이렇게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종목을 사야 되고 왜 가져가야 되는지, 설령 주가가 흔들려도 왜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지 쭉 얘기를 해드려요. 그게 회비가 비싼 이유예요. 그 얘기를 쭉 해드리고 대신에 종목은 재료가 강한 걸 드리죠. 반응이 빠른 거예요. 지금 일신석재가 지금 쫙 올라오잖아요. 어디에요? 전고점이에요. 시장이 안 좋다고요? 전고점까지 왔는데요. 대표적인 대북주잖아요. 대북주가 이게 통일교 재단 그 통일교 있죠? 네, 거기 관련주인데 통일교 그 하여튼 뭐 교주가 이제 죽긴 그분은 뭐 죽었죠, 그죠? 이미 뭐 고인 됐는데 그 고인이었던 그 사람이 저기 누구예요? 김일성하고 호용호제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관련 테마주 분류가 되는데 그 테마도 재밌어요 보면.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급등을 한 거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북주로 여기서 추세 나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오늘 아까 보니까 하이스를 급등하는데 하이스틸이죠. 아까 29.98 상한가 한번 터치했죠, 그죠? 네. 대량 거래 솟구치면서 네. 어디서 추천했겠어요? 22,000원대에서 추천했어요. 22,000원대에서 아까 3만원 찍었죠, 그죠? 네. 수익 얼마였겠어요? 30%죠. 네. 22,000원대 추천. 뭘로요? 대북주로. 그러니까 미리 선침해놨어요. 아무리 지수가 폭락에 나오고 개인들이 갖다 집어 던져도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 거죠. 하이스틸은 이거 최근에 산 거 아니에요. 여기 급락 있죠, 여기. 네. 하락 나오기 전에 산 거예요. 재료가 좋고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뭐 회사가 좋으니까 그대로 회원들이 수익 내신 거예요, 지금. 좋은 종목은 시장이 아무리 흔들어도 갑니다. 네. 뭐 어제 오늘 추천해놓고 이제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8월 달에 급락 나오기 전에 이미 바닥을 잡아놨던 종목인데 그때 한번 깨졌던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종목들 다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 만에 금방 회복을 시켜놓고 지금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회원들이 막 수익 났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게 이제 대북주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정규전 얘기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아직 매도가 다 아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번에 돼지열병 테마주도 급등했죠, 그죠? 돼지열병 테마주 급등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마가 선침해를 먼저 해놔요. 우리우선 FNG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3,000원 밑에, 그죠? 2,000원대에서 이제 2,500원인데 2,000원대에서 이제 사놨다가 요번에 여기 전고점 부분 있죠?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고 나왔어요. 이제 와서 막 우리 저기 뭐야 돼지열병 관련주 막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린 다 팔고 나와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돼지열병 관련 테마주들을 미리 사놨어요. 왜 미리 사놨냐면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급등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 수혜주들을 좀 사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뜻하지 않게 돼지열병이 터지는 바람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왔죠. 네. 그리고 미리 선침해를 하면 좋은 투수로 선침해를 하면 이래도 수익이 나고 저래도 수익이 나요. 단톡방에 나왔던 종목 중에 정다운이라고 있는데 이 정다운도 여기 3,000원 초반에서 추천 나왔거든요. 이제 얼마겠어요? 여기 4,000원대까지 왔었죠. 네. 대충 30%, 네, 30에서 40%까지 이게 수익이 난 겁니다. 이미 선침해가 되어 있었잖아요. 싸게 샀어요. 네.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고 최근에 이제 추천하는 것들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이건 앞에서 한 건데 백광소재죠. 요즘에 또 열심히 또 급등하고 있는데 이건 앞에서
요런 자리에 사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팔았죠. 중기로 추천 나갔는데 거의 단타가 돼버렸어요. 네. 상한가 막 먹고 금방 팔고 나왔죠.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돼지열병 수혜주들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고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아니 돼지열병 관련주를 지금도 사놓은 게 있어요. 오늘도 좀 관련주가 추천한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최근에 이제 뭐 하루에 WTI가 14%씩만 급등하고 막 그랬죠. 앞으로 이제 국제유가 흐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란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그 전쟁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고조가 될 거예요.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이제 분위기는 계속 이제 고조가 될 겁니다. 원래 그 중동이 이제 원래 꺼지지 않는 그 전 세계 화약고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죠? 네. 전쟁도 실제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침해 놨어요. 흥구석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 상한가 2개 나왔거든요. 우리 회원들 중에 이제 단톡방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 여기에서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내고 나왔죠. 점상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수익을 냈고 왜 샀냐면 국제유가 급등할 거 미리 예상하고 사놨어요. 선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석유도 상한가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테마주들을 테마가 이렇게 탁 터진 다음에 그때 가서 막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막 부랴부랴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사나요. 미리. 그리고 나중에 대량 거래가 솟구치면서 이제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몰려 들어올 때 그때 팔고 나가죠. 그러니까 주식을 좀 안타깝긴 하지만 못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비쌀 때 그때 들어오시거든요. 막 흥분해가지고 흥분해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했다기보다 종목이 흥분해 있는 거죠. 종목이 막 이렇게 급등해서 막 그렇게 막 굉장히 이제 그 거래가 많이 터지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들어오세요. 그리고 언제 바닥에서 팔죠. 진정돼 있을 때 그때 파신다고요. 반등 나오기 직전이라든가. 저희 방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과열됐을 때 그때 팔고 나가요. 나가서 어디로 가요?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을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 돼지열병 관련주를 팔았는데 돼지열병 이게 안 끝났다 그러면 다른 테마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안 끝났으면 그 안에서 후발주자로 가는 거죠. 후발주자로 가고 만약에 이건 이제 끝이다. 이 정도면 이거 끝났다 그러면 다른 테마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저는 대형주도 추천합니다.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일정 부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갖고 수익이나 중기로 계속해서 계좌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실력 발휘를 하려면 시장이 좀 받쳐줘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죠? 네. 실력 발휘를 하려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대선주, 대북주, 그 다음에 아까 대형주 좀 얘기해드렸고 돼지열병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얘기했죠. 아까 뭐 미세먼지 얘기 이런 건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까 이제 운만 띄었지 상세한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바이오주도 얘기하려면 맨날 며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바이오주 바닥도 이번에 맞췄거든요. 실제로 셀트리온이나 저런 것들 이제 바닥이라고 딱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아마 반등 나올 거다. 그럼 코스닥지도 조금은 좋아질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맞췄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말한 대로 지금 제가 지금 오전부터 계속 설명한 대로 실천을 하고 있죠, 그죠?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 말한 대로 리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익도 내고 있고.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포트가 꽉 차요. 네, 보통 이제 요즘에 몰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여전히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몰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규 회원들 들어오시면 종목들 이렇게 종목 진단 해드리거든요.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 종목 진단을 쭉 해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몰빵 안 하세요. 네, 저희 방 들어오신 분들 특히 그래요. 몰빵 안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세요. 또 똑같은 얘기 하죠 지금. 네.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종목 규칙을 싹 해드려요. 네,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또 리딩을 또 해드리죠, 그죠? 네, 이렇게 매도 사인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종목은 팔기 싫다, 좀 매도 사인을 내달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해드리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시장에 재료가 지금 있고 이슈가 돼서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편에서 후발주자들이 막 또 세력이 매집을 하면서 올리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지금도 좋은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보세요. 미국이 하락하고 중국이 급락하는데 얘 빠져요, 안 빠져요? 이 종목이 안 빠지잖아요. 네? 안 빠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그래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까봐 맨날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걱정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급등할까봐 걱정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5만원 뚫어서 6만원 바로 가버리면 어떡하시겠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6만원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20% 급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별주들은 여러분들 몇 퍼센트 급등하겠습니까? 현재 자리에서. 겁 안 나세요? 정말 두려워하셔야 되는 건 내가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아이씨 이거 응? 들어가서 괜히 또 저기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되는 건 내가 주식을 너무 비싸게 사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에 계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현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걸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걱정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보는, 차트만 보는 사람은 이래요.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막 여기죠. 막 여기가 저항이고, 일반 개인들이 그러신다니까요. 여기가 저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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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고. 뉴스를 딱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할 것 같으니까 못 사겠네. 이러면서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대형주를 못 하겠으니까 중소형주를 해야 되겠다. 그럼 빨리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후발주자 빨리 노리시면 수익이 금방금방 날 텐데 또 안 해요, 또 그거를.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끝에 가서 들어와요. 끝에 가서 무슨 수익이 나겠어요? 다 물려버리지. 그것도 혼자 하시는데.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주식이 더 비싸지기 전에 여러분들 좀 빨리 좋은 종목 교체하시고, 좀 못난 종목 갖고 계시면, 그죠? 네, 못된 종목, 못난 종목 갖고 계시면 좋은 종목을 교체를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다른 모니터로 이제 우리 회원들 보유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심 종목들 같이 보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홍종욱 관련주들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홍종욱 관련주 지금 5%, 7%, 8%씩 막 급등하는 거 계속 있어요. 저게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력들이. 대선주 쪽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보양주 같은 거 유시민 씨 관련주 중에 대장주죠. 저거 4%씩 막 이제 움직이잖아요. 저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요? 심심해서 그럴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대북주들이 지금 특별하게 지금 제로도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왜 들썩거리고 있을까요? 왜요? 오늘 밤 맞죠,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죠, 그죠? 저는 정상회담 자체는 크게 기대 안 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기대감에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대북 관련해서 이제 북한 관련해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또 별로 성과가 없어도 대북주들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계속 북한하고 사이니까. 근데도 종목들이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이 좋아진 걸 빨리 눈치를 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오전에 했던 것부터 이제 쭉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줘드릴게요. 오늘 오랜만에 공방을 해서 지난달에 공방을 안 했거든요. 우리 회원들 이제 더 이제 저기 우리 방 회원분들 종목들 더 신경 쓰고 이제 그런다고 방송을 지난달에 공개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열변을 좀 토하고 있었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이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가고 있죠, 그죠? 네. 아까 여기 우리 김양봉님 저희 회원이신데 아까 채팅창에 글 써주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아까 방송한다고. 네. 아까 이제 제 목소리 들으면서 매매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양봉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지수가 나빠도 걱정이 없어요. 그죠? 공부도 되고. 사실 그래요. 지수가 나쁠 때 그때 공부가 잘 돼요. 왜냐면 힘드니까. 힘든 걸 어떻게든 이제 헤쳐나가려고 전문가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죠? 어떻게든 이제 수익 내드리고, 손실 안 나게 해드리고, 그죠? 수익 내게 해드리려고 막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평상시에 얘기 안 하던 기법 강의도 막 얘기를 해야 되고, 그죠? 네. 시험 얘기도 더 자세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방에 또 고수분들 계시거든요. 아까 이제 그 대학교 교수님 계시다 그랬는데, 차미슬님이라고 계세요. 아니, 우리 또 거시경제 쪽 우리 회원들 또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또 누구예요? 우리 처음처럼이 진짜 주식 30년 하신 이제 고수님인데
그런 분들 뭐 지리사님, 뭐 무리고물님 같은 또 좋은 회원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방이 우리 회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잘 이겨냈단 말이에요. 전문가도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우리 회원들도 참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일반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너무 이제 조목만 겪다 보니까 완전히 진짜 외상후 스트레스장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겪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우리 김영국님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공방하는데 회원가입 시킬 욕심만 있었으면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여태까지 수익 냈던 거 있죠? 작년에 수익 냈던 거 다 꺼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공부시켜드린다고 뭐 이제 수익 그것도 많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10%, 20%, 30%짜리 그죠? 그 정도 되는 것만 뭐 40%짜리 이런 거 되는 것만 몇 가지만 꺼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하면서 이제 좀 정리를 쭉 해드릴 건데 어떤 마음으로 공개 방송을 했냐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오랜 조정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으세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치를 빨리 채셔라. 시장이 좋아졌다.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빨리 부정적인 생각 거기에서 빨리 해방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그 수익들이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날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해드린 걸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랜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시작했다. 외국인이 이제 그 신흥국을 이머징 마켓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실제로 환율이 떨어졌죠. 그죠?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투자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거는 세력들이 매집을 끝냈다는 얘기였고요. 삼성전자가 52조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각각 업종의 대표주들이 초급등에 나왔죠.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뒤에 뭐예요?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가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개별주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형주가 보통 가면 개별주들이 안 가거든요. 그죠? 근데 개별주들이 안 갔냐? 아니에요. 수많은 이슈와 재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대선주, 대북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왜 제가 그쪽을 좋게 봤는지 그 다음에 돼지열병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후발주들 지금도 매집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조금 더 상승이 있을 거고요. 이 뒤에 대선주가 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제 뭐 또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정책주들이 나올 거고 국제유가 급등, 그 다음에 이란 관련돼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건 사실은 호재다. 그죠? 세력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개인들은 안 된다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지만 세력들은 왜 지금 신났는지 그런 얘기들을 아까 상세하게 쭉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있죠. 지금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적은 거래량 갖고도 종목들이 쉽게 급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세 연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후발주자들이 릴레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수많은 테마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제 기법과 어떤 투자 전략으로 공략을 하면 될까요? 아까 지수를 잠깐 켜놓고 자, 설명을 이제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네. 이거예요. 지수가 누를 수도 있고 눌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현재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강해요. 자, 여기에서 100% 바로 급등할 거라고 확신이 들면 그냥 중기로 가면 돼요. 중장기, 그죠? 중기 또는 장기로 가면 돼요. 왜냐면 바로 갈 거니까. 뭐하러 지금 팔겠습니까? 그죠? 네.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가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눌릴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스윙 또는 단기 요거로 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바로 갈지 눌렀다 갈지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반반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든 저거든 올라가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 단기 매매 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맞는다. 난 스윙 중기로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반은 스윙,
그러니까 전체 투자 자금의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를 스윙으로 가면 되고요. 나머지를 중기로 가시면 돼요. 스윙에서 조금 더 가는 게 중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료가 조금 이제 좋은 종목을 사시면 중기로 샀는데 급등이 바로 나오면 바로 나오면 스윙으로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략은 스윙 중기로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단기 매매도 수익 잘 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스윙 중기 요걸로 가시고 양념으로 단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양념. 아까 저희도 단기 매매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양념이에요. 스윙 중기. 요거를 5대5로 하든지 아니면 뭐 3대7. 스윙 3, 중기 7.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거든요. 모든 종목을 다 단기로 하거나 모든 종목을 다 스윙을 하면요. 정신없어요. 왜요? 종목들을 만약 10개가 사오셨다? 10개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정신없어요.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게 뭐 일도 아니지만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거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여기에 넣고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별주를 넣으시면 되겠죠. 대형주하고 개별주의 비율은 대형주는 한 3? 네. 개별주는 한 7 정도? 뭐 아니면 뭐 대형주 조금 이제 더 주셔도 되고. 그래서 대형주 약간 하시면 더 편안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전략을 잘 세워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겠죠, 그죠? 뭐냐면 종목이죠, 그죠? 네. 수익을 좀 든든하게 좀 빨리 내고 싶다, 확실하게 내고 싶다 그러시면 재료가 좀 강한 거 있죠? 네. 재료가 강한 종목을 먼저 선별하셔야 돼요. 대형주는 다른 거 없어요. 대형주는 재료라기보다 뭐 규모의 경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형주는 업종을 대표하는 게 먼저 가는 거예요. 실적이 가장 좋은 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음식료 중에서 삼양식품 이런 것들이겠죠. 막 불을 뿜지 않습니까? 그냥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개별주에서는 뭐겠어요? 네. 재료. 이건 재료로 테마가 형성돼서 급등하죠. 재료가 강한 걸 사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이 정도면 가겠지? 아니요. 굉장히 늦게 갈 겁니다. 안 가거나. 차트만 보시면 안 돼요. 재료가 강한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제 입에서 대북주, 대선주 이런 얘기 아마 수십 번도 더 나왔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사시라고요. 종목을 추천 안 해드리니까 제가 야속하세요? 종목 한두 개, 두세 개 추천하고 나서 그냥 뭐 아무 얘기 안 하는 것보다, 그죠? 종목은 오늘 안 드렸지만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 찾아서 수익 내시라고 3시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더 힘들어요. 저도 이게 더 힘들다고요. 종목 그냥 한두 개 딱 추천해놓고 나 믿어 못 믿어 이러면서 그냥 딱 추천해놓고 그게 어떻게 보면 편해요. 그건 편한 게 어딨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종목 자신 있거든요. 네. 전문가지만 진짜 단기면 단기, 중기면 중기, 장기면 장기 다 자신 있습니다. 대형주, 개별주 다 자신 있어요. 테마주 정말 자신 있습니다. 왜요? 재료에 강하거든요. 다 자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하루에 3시간씩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서 종목을 찾으세요. 그게 힘들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편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정상 그게 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종목을 발굴해서 공략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무거나 또 사실까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미 거래 터진 거, 급등한 거 손대지 마시고 뒤에 새롭게 출발하는 후발주자들이 있다. 이거를 공략하시라고 그래서 계속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아까 이제 제가 방송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직 초보이신 분들일 텐데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그게 바로 성공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멀리 돌아서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운 길인 것 같은데 그게 지름길이에요. 주식 투자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튼 여러분들 남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대시세가 난 종목, 그죠? 세력도 다 빠져나간 종목, 그게 뭐겠어요? 낡은 시대죠. 그런 데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 그런 테마, 그런 업종 거기에서 여러분들 꼭 진짜 성공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죠, 그죠? 작년 1월 초에 코스닥이 고점을 찍고 여러분들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지 않습니까? 맨날 조정, 그죠? 반등은 약하고 좀 기다렸더니 폭락, 종목을 교체했더니 또 폭락 그러셨잖아요, 그죠? 저희 방은 그래도 우리 회원들이 믿어주시고 그러셔서 수익이 그래도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 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전문가도 실력 발휘할 수 있다고. 이제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령 단기 하락이 나와도 그거는 여러분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 고생하셨던 거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주식하다가 손실이 나면 뭐 마이너스 100%까지 손실이 날 수 있죠? 원금을 다 날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익이 날 때는 거꾸로죠. 100%, 200%, 300% 아니면 1000% 이런 수익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죠? 이런 수익들이 다 여러분들 몫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큰 수익을 내려면 눈치입니다. 눈치를 빨리 채시고 빨리 움직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편안하게 큰 수익들을 많이 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네. 네네. 자, 일단 오늘 이제 9월달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공개 방송은 이제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 언제 하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 많았는데,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아침 9시, 내일 아침에 방송창을 일찍 열어놓으니까 뭐 9시 이전에 일찍 오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방송은 이제 언제까지 할 거냐? 저녁 방송은 이제 수요일 이후에 공개 방송 끝나고 나서 저녁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거는 내일 또 한번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제 방송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녹화 방송은 이제 여기 다 지금 현재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게 녹화 방송 다 남겨놨으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도 보시고 하시면 시황 잡는데 도움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광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